보면 일단 그냥 t의 범위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방정식 사인 2분의 파이 x 빼기 t 그리고 코사인 빼기 t가 있다. 자, 그 말이 봅시다. 요 사인과 코사인이 있는데 얘가 0이래. 두 곱이 0이래요. 그 말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는 말이죠. 다른 식으로 좀 간단하게 써보면 옆에 간단하게 써보면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고요. 혹은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t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었고요. 근데 사인 코사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림 그리면 왜?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거든요. 그 힌트들을.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얘를 함수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함수. 자, 함수로 생각해 보면 y는 사인 2분의 파이 x랑 y는 t의 교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또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랑 y는 t의 교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무슨 말이냐?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놈은 함수로 넘어가 보면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래프 그려서 좀 쉽게 풀게요 라는 거야.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요쯤 여기 딱 그리고 좀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시간 좀 드릴게요. 뭐 그래봤자 10초겠지만 자, 요쯤 그리면 되겠죠? 여기에 절반, 거기에 또 절반, 거기에 또 절반. 이렇게 그리면 자, 사인부터 그릴게요. 사인. 코사인 그립니다. 코사인. 요놈이 코사인이고 요놈이 사인이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그렸으면 최소한 주기가 어디까지냐 이 정도는 알아주자. 주기 얼마죠? 요 x 앞에 있는 요 숫자로 2파이를 나눠주는 거였죠. 주기는 4다 라는 거. 여기 4. 주기 반은 2. 주기 반의 반은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실근 중에서, 즉 교점의 x좌표 중에서 x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대요. 거기에 속하는데 그 중에 그 교점의 x좌표 중에 가장 작은 놈을 알파, 가장 큰 놈을 베타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교점의 x좌표 중에 가장 작은 놈 알파, 가장 큰 놈 베타.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기억 읽어볼게요. 자, 우선 t가 음수일 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알파 t, 베타 t는 5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 t를 일단 그어주겠죠. y는 t 하나 그어줍니다. y는 t. 그때 알파와 베타를 찾아봅시다. 자, 이 파란색 y는 t를 그었는데 그때 코사인이나 사인의 첫 번째 교점인 요 놈이 이제 요 놈의 x좌표가 알파 t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 마지막에 만나는 요 놈을 베타 t라고 하겠죠. 되셨나요? 요 놈의 x좌표입니다. x좌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 다음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래. 왜 올까? 자, 여러분 여기 1인 전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a라고 둡시다. 그러면 우리 요거 딱 좋은 게 있네요. 여기 얘 딱 기준,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딱 좌우가 어때? 좌우가 대칭이죠. 대칭성 이해하시나요? 코사인과 사인의 대칭성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교점과 요 교점이 딱 대칭된다는 거야. 자, 얘는 1에서부터 a만큼 갔다. 그럼 반대로 얘는 요 대칭이니까 4에서부터 a만큼 왔겠죠. a. 여기가 a다라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럼 알파 t라는 놈은 1에서 a만큼 더한 놈이다. 그냥 우리가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둡시다. 라고 한 거죠. 그럼 베타 t는 4에서 a만큼 간 거야. 4에서 a만큼 빼준 놈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 t 플러스 베타 t라는 놈은 요 놈 두 개를 더해보면 땡땡땡땡 해서 5가 나온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기억은 이제 이렇게 풀었고 우리 좀 낙서되어 있는 거 살짝만 기억에 낙서니까 살짝 지울게요. 살짝 지우고 니은으로 넘어가 봅시다. 쓱쓱 지우시고 오케이 니은 넘어가 보자. 자, 니은 일단 베타 t 빼기 알파 t가 베타 0 빼기 알파 0이래요. 자, t가 지금 아직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베타 0, 알파 0부터 생각해 보자. 거기에 집중을 해보자. 일단 베타 0, 알파 0이란 말은 t가 0일 때 알파와 베타라는 말이겠죠. t가 0일 때, 즉 x축일 때, 이건 그릴 필요도 없네요. x축일 때, t가 0일 때 처음 만나는 교점은 여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교점은 쭉 얘일까요? 얘가 아닌 이유는 우리 보시면 x는 4보다 작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도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빵빵 뚫린 놈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만난 놈은 여기 3일 때입니다. 그때 x좌표가 알파 빵, 얘는 베타 빵인 거죠. 자, 알파 빵 얼마라고요? 알파 빵은 빵입니다. 베타 빵은 3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타 빵 빼기 알파 빵, 요 베타 0 빼기 알파 0은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찾을 게 베타 t랑 알파 t가 있을 건데요. 어떤 t를 그었을 때 그 둘의 차이가 3이 되는 놈을 찾아보세요 라는 거야. 그때 t가 아마도 0에서 2분의 루트 2 사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우리 가장 쉽게 접근해보자. 알파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큽니다. 뭐 1 플러스 알파가 예를 들어서 알파가 뭐 1 플러스 얼마야? 그러면 3 차이 나려면 베타가 4 플러스 얼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범위를 x는 4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x는 4보다 작다. 그 말은 알파가 1보다 커버리면 베타는 4보다 커버린다라는 말이야. 즉 우리는 알파가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 정도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거.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거야.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 베타가 3보다 작아. 뭐 예를 들어 2 플러스 뭐 2.5라 칩시다. 2.5. 베타가 2.5야. 그럼 알파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3이 차이가 나려면 마이너스 0.5가 나와야 되겠죠. 아, 우리 범위에 또 속하지 않는다. 그 말인 즉슨 베타가 3보다 작아버리면 알파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범위가 베타라는 놈은 3부터 4까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보자. 알파라는 놈이, 알파 t라는 놈이 0과 1 사이인 지점을 찾아보자. 자, 이렇게 t를 쭉쭉 구워. 그럼 알파가 언제 만나질까? 알파가 언제 나올까? 요때 아닌가, 요때? 요때 알파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0과 1 사이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그었을 때 맨 첫 번째 만난 놈이 요렇게 쌤이 색칠한 부분만 나오겠다. 요 놈들이 알파들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요 정도 됐고, 자, 두 번째 3과 4 사이에 베타가 있어야 돼. 쭉 그었을 때 베타가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방금 그렸던 여기에 3과 4 사이, 여기에 그려진다. 선생님 왜 여긴 안 돼요? 얘는 베타는 그려지는데 알파가
0에서 1 사이에 그려진 놈이 없어요. 알파가 0에서 1 사이에 그려진 놈이 전혀 없어. 그럼 얘를 그리나 마나 알파가 없다. 즉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베타는 여기 그려질 거고요. 우리 알파는 여기 그려질 거다. 이때의 x좌표들일 거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얘랑 얘 어때요? 그래프가? 딱 여기까지 우리 주기성도 사인과 코사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얘가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요 놈이 되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는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요 놈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를 들어 요렇게 그었다. y는 t를 요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얘가 쭉쭉쭉쭉쭉 가서 요 놈이 알파라고 하지 맙시다. 여기 거리를 재봅시다. 거리를 좀 다른 색깔로 여기서부터 여기 x좌표 사이를 아까처럼 b로 둘게요. 그럼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 요 놈은 평행 이동시켰을 때 여기 베타라는 놈은 3에서부터 b만큼 차이 나는 놈이겠죠? 라는 거야. 오케이? 즉 이때 t가 여기 있을 때 요 알파는 b가 될 거고요. 베타는 3에서 b만큼 더한 놈이 된다. 즉 차이가 결국에는 3이 난다라는 거야. 얘가 요렇게 그어졌을 때 둘이 차이가 3이 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처음 t가 0일 때 깜짝 놀랐네요. t가 0일 때 딱 두 개 3 차이 나죠? 그래서 같은 그래프 모양이 같으니까 계속 3, 3, 3, 3, 3, 3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딱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그림을 쭉 그려보면 딱 요 지점에서 계속 3, 3, 3, 3, 3, 3 차이 나다가 그대로 가면 좋은데 얘가 밖으로 벌어져 버려. 그러면 그 순간 얘는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요 놈은 더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때 차이가 3보다 커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3, 3, 3, 3 차이 잘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3보다 커진다, 차이가. 그래서 우리 요 사인과 코사인의 요 교점, 이때가 x가 언제죠? x가 이때가 우리 4분의 1주기의 반, 정확히 우리는 45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2분의 1이 될 거고, 그때의 y좌표가 얼마였어요? 2분의 루트 2죠. 맞나요? 우리 교점에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에 y좌표는 2분의 루트 2다. 그래서 우리 t라는 놈의 범위는, 자, 0일 때부터, 여기 또 좋은 게 있으니까 또 쓸게요. t가 0일 때부터, 얘가 t야. t가 0일 때부터 계속 3씩 차이 나다가 언제까지? t가 2분의 루트 2때까지. 딱 3 차이가 난다. 그 이후로는 어때? 3보다 더 차이가 난다. 따라서 t는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루트 2까지다 라는 거야. 계속 3 차이가 난다. 루트 2까지. 그래서 니은도 결국에는 맞다. 자, 마지막 디귿. 오, 이번 좀 낙서한 게 많네요. 낙서한 거 좀 빠르게 지어봅시다. 자. 오케이. 이 정도까지만 지어놓고 들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디귿. 디귿은 이제 문제를 그냥 쓱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베타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제 알파에만 좀 집중을 합시다. 우리 알파 그려줄 수 있는 거 다 그려보자, 일단. 알파가 처음에 이렇게 얘네들 알파들이 찍힐 거고요. 그 다음 t가 음수일 때는 알파가 요 놈이 되겠다, 요 놈. 여기서 알파들이 생기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대. 즉 t1을 그었을 때의 x좌표와 t2를 그렸을 때의 x좌표, 알파들의 x좌표가 같다. 즉 알파들이 같다라는 말은, 자 보자.
요 점,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여기가 알파 t1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알파 t2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같은 x좌표. 없죠. 여기도 같은 x좌표 알파들 중에 찍힌 애들 없죠. 얘네들 알파들 중에서 우리 x좌표가 같은 놈들을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언제 찾을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그으면 이때 x좌표가 같네. 즉 알파가 같네 라는 거야. 요 점과 요 점에서 같은 점이 나온다. 자, 그려보면 얘가 요 점에서 여기가 t1을 그린 거고요. y는 t1. 그죠? 여기서 쭉 그리면 여기서 y는 t2를 그린 거야. 그때의 교점들의 x좌표가 알파 t1, 알파 t2고 지금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 언제? 요때. 딱 요때.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 2분의 1 지점까지. 요 2분의 1인 거 아시죠? 네. 그 다음 우리 쭉 읽어보면 t2 빼기 t1은 2분의 1이다. t2 빼기 t1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이가 2분의 1이래요. 근데 여러분 t1 알아요? 몰라요? t2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죠? 그래서 쌤은 우리 x 같은 x좌표를 나는 그냥 알파라고 써놓을게요. 알파 t1, 알파 t2라고 적기 귀찮아서 여기 그냥 이때의 x좌표를 알파라고 두겠다. 자, 여기가 알파라고 두면 이때의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교점의 좌표는 좀만 더 지울게요. 좀 더 깔끔하게. 교점의 좌표는 알파 컴마 여기가 지금 사인 그래프죠. 사인 그래프. 그래서 알파 컴마 사인 알파다. 요 점에서는 지금 코사인 그래프죠. 코사인 그래프. 요 점은 알파 컴마 코사인 알파일 거다라는 거야. 요 점 알파 컴마 코사인 알파. 요 점 알파 컴마 사인 알파. 즉 이때의 y 좌표는 t2겠죠. t2는 코사인 알파. t1은 사인 알파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t2 빼기 t1이 코사인 빼기 사인이 2분의 1이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코사인 t1 곱하기 t2.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건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인가를 묻는 거야. 즉 다시 말해 코사인과 사인의 곱이 3분의 1입니까? 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코사인 빼기 사인으로 코사인 곱하기 사인. 우리 사인 코사인 특징 중에 하나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 그걸 이용합니다. 양변 제곱해 봅시다.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가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보이시나요? 4분의 1이 되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1이다. 맞나요? 1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가 4분의 1입니다. 요건 좀 살짝 지워볼게요. 얘 이항시키면 4분의 3은 2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다. 맞나요? 자, 코사인 알파. 우리가 궁금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8분의 3이 되겠죠. 즉 t1과 t2 곱이 8분의 3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t1 곱하기 t2가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은 아닌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혹시 뭐 실수한 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자, 봅시다. 마지막 한번 쓱 돌아보고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빼기, 사인 빼기. 오케이, 됐고.
선생님 알파를 대입하실 때 네. 위에 함수에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네요. 거기서 살짝 실수를 했네요. 아, 미안해요. x가 알파면 y좌표가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되겠죠? 잠깐, 요거 굉장히 큰 실수였죠? 사인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알파 컴마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아이고. 그리고 알파 컴마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되겠죠? 자, 요거까지 됐고 이놈이 요놈이 사인이라는 놈이 요놈이 t1 요놈이 t2다 라는 거야. 이제 구해보자. 아까처럼 똑같이 구해봅시다. 그럼 답이 똑같죠, 선생님? 네, 답이 당연히 똑같죠. 왜냐하면 왜 똑같냐면 얘가 2분의 1이다. 그 말은 얘를 그냥 미지수 아무거나 놓고 베타라고 해서 풀어도 베타가 아니라 뭐 B라고 해서 풀어도 B든 C든 D든 그죠? 어쨌든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와 같이 8분의 3이 나온다. 코사인과 사인의 곱이 8분의 3이 나와서 답이랑 다르다. 오! 마지막에 살짝 실수가 있었는데 기억은 우리 삼각함수에서 중요했던 어떤 특징을 이용했다고요? 대칭성 이용했고요. 니은은 우리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주기성을 이용했고 마지막 디귿은 여러분들이 1등급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1등급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문제치고는 살짝 조금 더 쉽지 않았나? 그 1등급에 비해서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실수, 뭐 어쨌든 실수를 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